안녕하세요. AN세무에게 안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휴일인데 오전에 상담이 있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네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주택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을 요청하신 분께서 마지막에 결국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세무사님이 봤을 때는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나요? 떨어질 것 같나요?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지금 파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여기에 항상 답을 드리죠. 저는 세금 전문가지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투자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오늘 2022년 9월 12일 기준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여러 통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주택 가격을 제가 판단을 하진 않지만 거래량은 상당히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들 사이에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이제 갭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택 가격 예측은 별개로 하고 이제 우리 삶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세금 측면에서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은 필수제예요. 어찌되었건 한 가구당 하나씩은 필요한 거죠. 그게 소유가 됐든 빌려서 쓰는 임대차가 됐든 상관없이 내가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주택은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다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 계산을 기초로 하는 기준 금액은 시가 또는 공시가격이 되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주택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시가와 공시가격이 함께 오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는 결코 좋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투자 측면에서도 좋냐? 저는 그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사를 가게 되면은 나랑 비슷한 환경 또는 상급지로 이사를 가게 돼요. 주택 가격이 오른다면 첫 번째, 취득세를 또 많이 내겠죠. 20억짜리 주택을 들어가려면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3%인 6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내가 단순히 이사를 가는데 세금을 6천만 원을 내야 돼요. 거기에다가 내가 비슷한 주택을 팔았다라고 하면 12억이 넘기 때문에 적지만 양도세를 일부라도 내야 됩니다. 최근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로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법이 개정이 됐지만 그 전까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때려 맞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세금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지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결국 상급지 가격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급지로 이사 가기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택 가격이 올라서 좋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상급지로 올라가지 않고 반대로 하급지로 가는 사람들은 지금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너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서울에 있는 주택 1세대 주택 비과세로 비싸게 팔고 시골에 있는 공시가격 1, 2억짜리 주택 취득해서 현금 쌓아놓고 그 현금으로 먹고 살면은 굉장히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주택 가격이 올라서 좋은 게 또 결국은 정부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세금을 쭉쭉 빨아들이기 때문이죠.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 납세자는 반대로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거죠. 주택 가격이 오른다면 결국 좋은 사람은 하급지로 이사가는 사람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결론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주지 이전과 관련해서도 가격이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자유롭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결국은 내 주택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주택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주택도 떨어지고요. 심지어는 상급지에 있는 주택들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봤을 때 내 주택 가격이 안 떨어지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20대, 30대 분들의 이제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상담을 또 했었는데 제가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상담을 할 때 소득금액 증명을 요청을 드리는데 실제로 근로소득이 1억 이상 찍혀 있으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2019년 국세청 통계를 보면은 상위 10%의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1,600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본인도 노력하고 부모님도 지원해서 대한민국에서 상위 10% 근로소득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으지 않으면 집 한 채 못 삽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어요. 솔직히 대한민국 정도 되는 경제력 수준의 나라에서 상위 10%의 근로소득자라면 어느 정도 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30대인데 주변 친구들을 보면 이제 얼마 전에 나온 통계치죠. 대한민국 출산율이 0.75가 나왔다는 게 이제 과도한 주택 가격이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에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주택 가격이 이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모습은 어쨌건 누군가에게 이제 피해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급등하거나 이제 급락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장이 아닌 물가 상승률 또는 임금 상승률과 비슷하게 천천히 건강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